오랜만입니다. 얼마 만인가요? 그래도 이렇게 모이니까 신기하네요. 기획사 내부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도 뭐 우리가 다죠 뭐. 네, 그렇게 커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네요. 어 이렇게 좀 진행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해봤는데 먼저 원고를 읽기보다 그 토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토픽에 대해 쓴 글을 보고 비판적으로 파악하면 훨씬 더 우리의 생각을 토론된 생각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그 킹핀 원고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그, 그 킹핀 이거를 같이 팟캐스트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결국 믿음이 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제 지향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해상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킹피인의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자체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자체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이 없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도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아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가 믿는 바 자체에 대한 해상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간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플랜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플랜을 잠시 볼게요. 음, 보이시나요? 킹핀 원고인데 9월 30일까지 최종 원고 완성한다 해놓고 아직 못했죠. 제목이 9월 30일까지. 이거 일정 계획이 이렇습니다. 잘 보이세요? 화면으로 보이죠? 이걸. 네. 오늘은 매일 이제 한 꼭지씩 할 거예요. 매일 한 꼭지씩 할 거고 주말에는 저는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도 월요일 날에 주말에 했던 것까지 그 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왔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9월 이제 에필로그까지 9월 10일이 되면 원고가 마무리된다. 5일 정도는 이제 그 수정을 하면서 다른 책으로 우리 넘어갈 거고 전체적 얼개를 짜서 15일 정도에 출판을 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토픽도 다 돈, 뭐 금요일 날에 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고 오늘은 프롤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 주제는 그거예요. 주제를 먼저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킹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킹핀이라는 거에 끌려하고 왜 이거를 쫓아가려고 하지? 그리고 왜 이걸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생겨날까에 대한 어떤 토론들을 먼저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로드맵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들을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타겟과 또 계략적인 어떤 로드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내일 근데 제가 새벽 비행기를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새벽 비행기일 수 있어가지고 내일 잘하면은 토론을 제가 없는 가운데 또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날 거라서 저 한 뭐 비행기 시간 전까지는 같이 참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참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말간에는 일단 쉴 거고요. 월요일 날 와서는 우리가 믿는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같이 논의할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관계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행복에 관해서, 또 자아 실현에 관해서, 미래에 관해서, 인정에 관해서, 동기에 관해서, 욕망에 관해서, 성장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쭉 킹핀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부분들이 어떤 파트들로 쪼개져 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들이 어떻게 하나로 일관되게 모일 수 있는가 자체를 좀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토론하고 토론 한 40분 정도 하고 제가 원고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원고를 읽고 비판적으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팟캐스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작해 봅시다. 먼저 토픽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우리는 쫓아가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무엇에 어떤 염증을 느껴서 또 무슨 문제의식을 느껴서 킹핀이라는 지향점을 우리가 쫓아가는가에 대한 토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토픽이기도 하면서도 제일 저도 쓰기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첫 단락이 제일 쓰기가 힘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왜 보통사람 기획사에 있나요? 킹핀이란 거가 왜 끌리나요?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먹힐 거라면 어떤 이유로, 어떤 사람들이 왜 이걸 따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이 라이프 스타일이 좋아서 뭔가 따라가는 거. 이제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마이크 켜주세요. 그 민정 역할님. 그 소리 꺼는 거. 잠시만요. 말씀하신. 아, 우선은 제가 이제 기획사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오게 되면서 애초에 어떤 언니 그거 들고 있는 거. 이거 소리를 그 낮춰놓은 거라서 음량. 제가 잠깐 들리시나요? 잘 들린다요. 네. 애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제의식은 그 저를 움직이던 이제 동기가 어떤 옳다는 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동기가 컸고 인정을 받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인정이 내가 이제 달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무언가를 해내고 또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때 인정은 이제 부여한다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 킹핀 이제 모든 개념들을 다 바랬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그 한 포인트를 그 인정을 원했는데 그때 그거는 이제 내가 무언가를 책임짐으로써부터 온다라는 그 핀 하나를 이제 쓰러뜨리면 되는구나를 알게 되면서 이 킹핀이라는 지향점을 쫓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먹힌다면은 뭔가 모든 거를 다 바라는 사람들은 많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바라는 것 또한 연습이 안 되어 있다면은 어렵고 그 여러 가지 핀 중에 하나의 핀에 갈증을 느끼고 느꼈던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또 그 핀을 얻어보려고 인정이란 인정을 얻어보려고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됐던 사람이 올바른 이제 방향을 제시받았을 때 기획사로 오게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이제 왔던 맥락이 있어서 대중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좀 보편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불편을 느껴서
네,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의 부재 자체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걸릴 것그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저도 그렇게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좀 더 저도 선물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늘 많이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어떠세요? 다른 분들도 좀 재영 작가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나요? 저는 최근에 그 계약을 열심히 쓰면서 좀 확실히 알게 된 게, 저는 항상 그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는 것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누구한테 받아야지만 제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거기에 있는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인정 욕구도 계속 잘 키웠어요. 그러니까 인정 욕구에 노작은 없었고 되게 저는 잘 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더 이상 이제 저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를 제가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저를 평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 거기서 이제 제가 홀로 혼돈이 시작됐고, 그 생각을 정리하다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이제 부산의 기획사라고 해서 그렇게 전 찾아왔던 것 음,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기존 어떤 질서 안에서 잘 해왔었지만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타이밍이 왔을 때 현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느끼는. 어, 이번에 그 제가 금요일 날 미팅하기로 한 어떤 분도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MIT 공대 그 분들이고 그분들이 교육에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아산재단이 있듯이 삼성에도 무슨 재단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그 상위 1% 학생들이랑 상위 하위 1% 학생들을 조인트를 시켜주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이유 자체가 문제의식이 뭐였냐면, 애들이 20대가 딱 되었을 때 상위 1% 하위 1%를 다양성과 갈피를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존에 딱 명확한 우리한테 있어서 삶의 로드맵들이 있었죠. 학교 성적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딱 그런 좋은 데 취업해야 되고 회사 내에서도 그런 규율과 질서들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딱 떨어져 나왔을 때 혼돈이랄까 그런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좀 동의하는 부분. 그런 사람들이 끌려하지 않을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끌리는 걸까? 뭐든지 괜찮아요. 뭐 정답은 없어. 그 우리가 생각해보면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던 경우인 것 같은데, 저는 계속해서 뭔가 고3 때 진로 고민도 하면서 삶의 의미를 계속 쫓았던 것 같아요. 의미를 고민할 때 뭔가 좀 진로를 봤을 때 대학 가고 취직을 하고 돈을 벌고 좀 가정을 이루고 내가 딱 죽었을 때 그게 맞는 삶인가,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행복한가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질문해본 결과 절대 아니다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벌써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 제가 생각했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봤을 때 저희 가족을 봤을 때 부모님을 봤을 때 행복한가라고 보면 정말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럼 진짜 행복한 삶은 뭐고 의미 있는 삶이란 게 뭔가를 되게 쫓아왔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대학을 한 번에 1년을 다니고 휴학을 해서 돈을 벌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벌어보자 해서 1년을 일하고 결국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는데 그럼 그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해보고 싶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돈으로 사주면서 계속 그걸 유지를 하면서 내가 베푼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돈으로 뭔가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고 돈으로만으로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들 한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 본 상태에서도 의미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의미는 딱히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진짜 딱 돈으로도 생각했을 때 그때부터 또 다시 딜레마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다시 내가 찾아야 될 의미는 뭔가 삶의 의미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공익으로 갔었는데 공부를 바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서 찾아봤는데 그때 이제 계속 밤마다 생각하는 결과가 이제 좀 사람들에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베풀 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때 제가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의미 있는 사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기억이 올라오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는데 당장에 뭐 어떻게 어느 선까지 사랑을 베풀고 기준도 없고 방법에 있어서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그때 기획사를 만나가지고 딱 뭔가 방향성과 방법에 이끌리기는 확실히 이끌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고 그런 것들 제시해 주니까 저도 끌려서 나왔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번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어가지고 그럼 기존의 사람들은 또 뭐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일반화하자면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누구나 주작처럼 뭔가 사랑하려고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굉장히 특별한 그 깨달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산이었을 때 그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을 하지 않나. 근데 그조차 인정하기 싫어하지 않아요? 뭔가 내가 그냥 생계 유지만 하기 위해 산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질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던 상태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그거 자체에 좀 끌릴 수밖에 없는 상태. 저는 진짜 그냥 제 생각과 같이 저랑 제 가족 그냥 딱 그것까지가 제가 책임져야 될 범위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저희가 좀 제 범위 안에서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가 있었다고. 거기서 그 한계를 딱 마주했을 때 바로 당연히 이런 거죠. 그 그럼 왜 대부분 사람들도 나랑 가족 정도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럼 그랬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 혼돈을 겪을 거라고 보세요? 네, 그대로 그렇게 해도 나쁘진 않을 수 있잖아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우리가 나랑 가족이라고 방금 이제 든 게 모두가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나와 가족을 이제 위하는 마음들이 있긴 한데 그,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가까워진 사람은 너로 인식하기보다 나랑 동일시해버리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지 않나. 결국에는 계속 나를 중심하게 되는 가족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냥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만 위한 삶이 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들에서 한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가족이라고 우리가 가족 위함이라고도 있지만 결국 그게 진짜 가족을 위함이라기보다 나를 위함인 거죠. 정면으로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먹히지 않았을 때 가족끼리 갈등도 생기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우리 전체가 잘 되고자 하는 어떤 기준인데 네. 그거 자체가 흐트러졌을 때 관계적인 갈등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람들 그럴 것이다. 좀 그렇게 네, 보는 건가요? 네. 가족을 위함이라면 그 가족의 각자의 기준이나 입장들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족들 또한 그냥 나라고 인식해버리니까 내 기준으로 다 이제 보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음, 결국엔 나다. 가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더 커진 이전에 음. 우리는 이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갈등의 어떤 원인들이고 갈등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건 거죠. 네네.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네. 맞아요. 동의해요. 진짜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그리고 여기 모인 저희들은 일단은 블루에서의 한계를 좀 느꼈지 않을까. 음, 그냥 뭔가 딱 정해진 틀 안에서의 그런 기준 안에서의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좀 자퇴하기도 하고 휴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거기서만 내가 이 정도의 길을 이 기준에 보통 사람들이 진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건 아니면 내가 의미를 찾는 거건 관계를 맺는 거건 이게 될까 이런 조금 현타를 느낀 사람들 이제야 좀 오렌지를 조금 질문을 던져보기도 하고 그런 것이 좀 나쁜 사람들이 그게 맞지 않나. 그럼 블루한 사람들은 블루한 사람들이라기보다도 뭔가 기존 질서에 잘 순응해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야,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야, 좋은 데 취업. 이게 우리의 로드맵에 담박되었잖아요. 평생 동안 살아. 그러니까 그 로드맵 안에서 했다가 그냥 세상에 딱 내던졌을 때 막 현타오는 거거든요. 아,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뭔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과거이기도 했고 저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두려움이라는 게 바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 이렇게 있을 때는 편안함을 느끼는데 하나로 이렇게 내가 특별해지고 싶은 감정도 있지만 사실 그걸 잘 드러내지 않고 무리 속에 그냥 엉켜 있고 싶어하는 어떤 심리 또 어떤 두려움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기존에 아까 혜영 작가님 말씀하셨던 그런 하객군으로 좁힌다면 어떤 믿음들을 좀 공유하고 있었을까요? 아까 재영 팀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랑 다른 사람들이 같아야 되고 동일시하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틀린 거였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뭔가 삶을 살아내는 게 있어요. 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저는 보통 사람 기획사 지망생 과정하고, 이제 군입대 하고, 그러면서 군대에서 이제, 잘 들리시나요? 예. 그, 군대에서 그런 보통 사람 기획사의 뭐 비전이나 이런 얘기도 주위에 많이 했었는데, 근데 결국은 다들 잘 맞지 않는다고 뭐, 잘 동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내 성향하고 안 맞다 이런 대답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향으로는 그냥 뭐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는 게 더 좋은 삶인 것 같다. 그리고 니처럼 뭐 그런 뭐 책 내고 뭐니 사업하려 하고 이거는 그냥 그건 너의 성향이고 나의 성향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그래서 그 보통 하는 생각이 이거는 내가 뭐 꼭 블루밈이고 같은 뭐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소속되고 이런 거까지보다는 내 성격이 원래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소리. 그러시죠.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맞아. 나는 원래를 다 삶을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 변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진짜 나 애초에 사업할 수 없는 사람이다. 맞아. 나는 애초에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태어나기 힘들다. 태어나기를 정신이도 안 차. 여기 대해서도 그럼 이거를 우리는 그게 있는 거야. 이게 뭔가 그런 사람을 배척하고 우리의 배타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심리를 이해하면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 자체가 원래 이런 성향이다 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삶에 있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우리가 이끌어 주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옳다라 따져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또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어떤 토픽일 것 같은데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왜, 왜 나는 원래 그런 성향이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스스로 한계를 짓게 만들까 하는 거 있는 거. 어떤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인터뷰를 얘가 뭔가를 자기가 딱 공부만 하잖아. 네, 근데 그 외에 뭔가를 새로운 걸 더 경험해 본다든지 그러니까 진짜 토론하는 법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잘 발표하는 것조차도 뭐 진짜 그냥 다 성적 수행평가 뭐 성적을 위한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런 팀 활동 뭐 이런 거 하는 것조차도 그걸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모든 게 성적 위주의 그런 평가 방식이 창의성도 뭐 키우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해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해보지 않아서. 그러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막연한 어떤 미지의 세상처럼 여겼어. 그럴 수 있겠네. 경험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도 하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고 음, 사업화만 한다. 사업화만 한다고 해서 나는 이런 소양이야. 와, 이거 진짜 고인 워딩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와, 너는 요거 나 그럼 또 하나로 보면 가정 환경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정 환경이 조금 먹고 살기 빠듯하다는 입장이 보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생계만을 유지하기 위해 돈 벌기 위해 직업을 찾는 것. 내가 무엇을 그냥 어떤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당장에 먹고 살는데 지장 없을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먼저 찾아내요. 이게 뭐가 됐든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하려고 하고 일단 생계. 그 생계가 좀 뭔가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건 왜 그렇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면 진짜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좀 그런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또 비교, 비교. 경쟁, 그런 구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대권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이라기보다는 경쟁해야 되는. 경쟁해야 많은 되는 경쟁. 자체가. 음. 네. 민정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한마디도 없이 참가. 어, 뭐 의견이 없으면 괜찮은데 의견이 없을 리는 없을 테니까. 저희도 일단 저는 그 아까 초반에 하나의 핀에만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다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제 어제 DR 쓰면서 이제 느꼈던 게 왜 그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채워진 게 없을까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미움받을 용기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래도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는 것조차도 이제 채우지를 못했고 그 가정에서도 어떤 소속감 자체가 좀 없었기 때문에 평생이 약간 그렇게 뭔가 어 이제 그 가정에서 뭔가 채우려고 했던 것들이 아마도 돈으로도 나타나고 그냥 아니면 다른 데서 사랑으로도 나타나고 아니면 뭔가 인정이나 뭔가 의미로도 이렇게 기웃기웃거렸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제일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그런 것들을 아무리 뭔가 그 두리번거려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약간 그래서 이제 좀 아마도 저는 이제 그런 소속감과 뭔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함께 뭔가 그 어떤 지지하고 이런 문화에 대해서 더 크게 끌리지 않았나? 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지지해주는 그 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편적인 욕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탐구했던 바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1단계에서 채워져야 하는 어떤 욕구인데 그 자체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한테 오히려 결핍으로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채워지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그걸 말씀하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이거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우리가 세간을 공부하는 거 자체는 좀 그거를 인식하고 거기에 매몰되기보다 걔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려놓고. 네, 그 민정학과는 요즘 좀 공부하면서 어때요? 이거 좀 공부하면서. 네. 일단 조금씩 이제 언러닝을 하고 이제 러닝을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음, 주자가 좀 어때? 저는 세계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알고 싶어서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어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차를 좀 제가 많이 궁금해졌어 가지고 그 부모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문제는 지금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뭐 때문에 그런가를 되게 궁금해했어가지고 애착 수업을 이제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제가 저랑 똑같은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 그런 거 있는 사람이 왜 그럴까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버지한테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봤을 때 우울증은 타인과의 비교라고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제가 열등감이라든지 타인과의 비교가 심해서 그렇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그걸 하고 들어보니까 진짜 그 이전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보이려고 하고 타인의 잘 맞추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랑 있었던 일이 어릴 때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얘가 진짜 실제로 아빠가 근육이라시고 저희 밤에 새벽에 산에 놔두고 차에 아빠 혼자 내려가고 여기 거기 혼자 있고 막 그런 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걸 이제 우울증도 겪고 이제 많이 극복한 상태에서 그걸 읽으니까 오히려 아빠를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걸 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히려 더 뭔가 이제 버림받지 않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나는 버림받지 않는 존재라고 이제 생각해야 되니까 부모님께 감사한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하고 저는 진짜 사랑받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더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그걸 마주하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야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이제 진실을 마주해서 오히려 더 아직 겉으로는 다가가지 못했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가 제가 오히려 더 부모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오히려 더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의식이 더 강해지는 그런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내가는 계속 더 약간 네, 그 갑자기 이 토픽으로 넘어와서 이제 죄송하고 물어본 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냥 제가 느낀 바는 뭐냐면 그냥 이걸 뭔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는 얘기하지만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인식을 얻었을 때 어떤 상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해하고 있는가 자체를 뽑았을 때 저는 오히려 그냥 부정적 인식만 강해져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탓할 대상에 대한 상만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요거에 대해서 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무슨 토픽에 대화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아, 네네. 같아요. 그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으니까 다시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이제 그 킹핀 그 서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또한 킹핀이라는 지향점을 쫓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무엇에 끌렸기 때문에 그냥
이 부동산 기획사 있고 또 캠핑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끌려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지. 네.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더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실제로 서문을 읽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으신 분도 이미 많이 계시지만 또 다시 질문으로 이제 돌아와. 우리는 또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일까요? 네. 그 나의 그냥 존재만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대로 그 어떤 이제 외부의 기준들로만 이제 평가받았던 사람들,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면은 그 외부의 기준들에 안 맞으니까 틀린 게 되는 사람이. 이렇게 나갈라 하면은 신경 들어, 나갈라 하면 그 기준에 신경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열이 받아가 기획사를 사도 나의 존재 가치를 좀 찾아달라. 여긴 그런 곳이라 들었다. 항상 외부의 기준들로만 나를 평가해 왔다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현타는 필요로 왜 느끼는 거예요? 그 기준들, 옳다고 제시한 기준들을 봤을 때 재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이거 하면 된다고 했는 안 되는 것들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를 이제 느껴봤을 때, 이렇게 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구나, 이 뭔가 새로운 게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떤 그분들이 바로 부동산 기획사로 이건 제 맥락이지만 저는 이제 그 열받아서 혼자 싸우가 대기다가 그 다음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부동산 기획사로 제가 왔을까 했을 때 저는 저였으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타를 느껴서 기준이 한타를 느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찾아보자 해서 혼자 하다가 실패하고 거기서 한번 벽을 그냥 크게 한번 만나고 내가 내 혼자서 그냥 되게 해서 되는 쉽지가 않구나. 그걸 딱 느끼면 진짜 완전 여기 되지 않나. 그 친구가 어제 그 친구가 딱 그 케이스 환타를 느꼈고 자기 혼자 멀리 보다가 벽을 만나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들을 맞이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럼 우리가 믿는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자면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로드맵은 뭘까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란 것 자체가 결국 재밌으면서도 행복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자면 그럼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로드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그런 것들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든 괜찮습니다. 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 프로젝트 하고 있는 나를 맞춰야 되는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그건 왜 이게 그 킹핀의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메커니즘 때문에? 다른 거를 그냥 치우고 저희가 말한 인정 인계 운명 이런 거 다 치우고 제일 밑에 하위에 있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먼저 채우면 결국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아까도 21일 프로젝트도 세계관을 마주하고 저희도 지망생 단계가 먼저 있는 게 먼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의 세계관을 제대로 알고
언러닝 할 거 언러닝 하고 이런 것들 과정이 먼저 필요한 거. 그랬을 때 그 과정도 어떻게 보면 형 작가님도 그 의미에 대해서 오랜 기간 좀 많이 생각했어요. 사실 형 작가님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좀 순응하던 타입이요. 저희 집단에서도 그 개성을 뽐내고 싶은 내면의 깊은 욕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으신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러지 못했던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다른 방식들로 이렇게 건전한 방식들로 해석해 왔지만 그래도 일에 있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찾는 데 있어서 시간을 꽤나 많이 썼었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가 좀 지옥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과정 때문에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양단간의 그 마음이 진짜 아까도 막 픽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뭔가 튀고 싶고 뭔가를 다른 사람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싶은 것도 있으면서 근데 또 두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주어진 대로 수능하고 그냥 그 수능하면서 여기서 또 성과를 내면은 그 길이 또 새로운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진짜 똑같은 길을 안 가고 싶고 이게 진짜 많이 싸우면서 그러면서 일단은 이곳저곳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10대 때부터도 어, 그냥 재미없게 살고 싶지 않고 진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진짜 돈을 벌고 의미도 찾고 싶고 어찌됐건 그 돈 버는 이런 직업들이 의미도 있으면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항상 생각해서 그런 길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타겟군이나 각자들이 왔으면은 그 사람이 아까 말했던 정말 의미 있으면서도 재밌고 행복한 일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그러지 못한 이유를 이 장애물들 용어 정리 먼저 해요. 용어 정리만 해야 된다.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되지 기준을 세워야 되잖아. 기준을 세워야 예, 뭔가 뭐 행복하고 싶다면은 행복 안 하니까 찾아왔을 텐데 행복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준 세워놓고 기준을 갖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해결해서 될 그 이상적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 팟캐스트를 하는 가장 큰 이제 이유기도 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한다는 거니까 그럼 그 또한 좀 사실은 좀 모든 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 의식에 대해서도 파악하는 시간을 드리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좀 많이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지망생에서 사실 하고자 하는 게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는 했지만 항상 좀 써머리식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 얻는다, 인정 얻는다 하지만 그럼 행복이 무엇이고 아까 얘기했던 인정이라는 게 뭐고 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자체가 저는 먼저는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깊이 노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양성을 세울 때 우리가 앞으로 그 뭔가 프로그램들을 세팅할 때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진짜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정리부터 배워줘야 한다.
우리가 그리고 그 용어 정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문제의식도 다 밝혀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를 따지고 나가다 보면 행복하지 않은 원인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21일 프로젝트 자체의 지금 흐름을 그냥 그 마스터링하는 입장에서 비판적인 시선을 이제 대자면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많이 회복되어지고 지는 게 어쨌든 목표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이상적인 삶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냥 문제의식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우울해지지. 그리고 내가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나아진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엄청 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는 지향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 내가 그리고 이거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 생각하는 시각, 또 이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각, 그게 다 같이 좀 모든 것들은 좀 밸런스인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잘 잡아야 되는 게 없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그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까 민작이 얘기했던 그 뿌리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또 그 뭐랄까 부정적인 뿌리 위에서 생각을 계속 견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성향이야 같은 생각을 강화시키던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성향을 강화시키던가 뭔가 파운데이션이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안에서 빌딩을 세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면은 이상적인 걸 꿈꿀 수 없느냐 그것도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래서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양당 간에 같이. 극단적으로 항상 가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 지망생 때 꼭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용어 정리와 거기에 대한 토론들과 함께 또 그걸 방해하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고민하는 어떤 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서 더 우선은 사실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생각이다. 그걸 돕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거지. 문제의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버리면 그런 사람이 되지. 그렇죠. GPS. 목적지가 있어야 지금 상황에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만 띡 드러나 있으면 그 뭐야 그거는. 그 다음에는 어떤 루트가 있을까요? 거기서 지망생 내에서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와 또 지금 우리에 대한 공부들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필요해요. 그다음 그걸 가야지. 맞아요. 그다음 방법론인 것 같아요. 그다음 방법론. 그리고 방법론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문제의식이 명확해지면 자연스럽게 방법론으로 따르게 되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태도랑 그냥 그게 갖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자체가 의미라고 치면 의미는 맞을 수 많이 되잖아요. 그걸 책임에서 오는 거고. 그럼 책임지게 행동하기 그 시점에서.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찾아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로드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서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서문을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맥에 지금 올리겠습니다. 그거 한 10분, 10분 정도 보면 될까요? 네. 네, 올렸습니다.
보시고 한 10분 정도 다 같이 보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40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재영아, 나도 물 한잔 먹어. 그건 그래도 여기 있어. 아까 맞아. 한 45분까지 볼까요?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드리는 특별히 좀 어렵다. 앵, 앵 연애를 말하는 거예요.
달거든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인데 주작 달렸습니다. 좀 덜. 달렸습니다. 아스팔트가 돼 있어. 너무 좋아요. 아까 그냥 나와 있. 아니. 오케이. 다들 읽으시죠.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이걸 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어떤 믿음을 계속해서 좀 상기하자는 의미, 또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기하는 의미와 동시에 이제 킹핀 GP에 있어서 피드백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글 자체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솔직한 피드백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만약에 돈 주고 사야 돼? 그럼 사겠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바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독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규정해 보았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봤을 때 어떨까? 수정할 게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제로 폰드 설명이 더 들어가죠. 아, 그렇구나. 추가해야겠다. 이 생각 이거마다. 그래서 취준생님. 네.
인생에서는 그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로 좀더 그냥 저는 그 워딩이 좋은 것 같아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오. 그냥 딱 취업, 그냥 그 안정적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루트가 다 그렇게 공정. 그러니까 대기업도 대기업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거기서 어떤 영향을 쌓고 싶은지 생각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 그냥 공기업, 그냥 공무원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찍어주면 좀 더 자기 문제의식을 딱 느끼지 이해했어요. 독자분 이렇게 이걸 내가 읽어야 되는지 그렇게 느끼는 거.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좋은 점이 하나 보인 게 그 제일 딱 첫 문단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떤 게 어려울까 봤는데 이 고객을 딱 적어놨잖아요.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이 좋은 성적, 대학교, 직장 이제 또 취업하고 결혼한다는 그 삶의 로드맵을 가진 사람인데 너무 이게 처음에는 평범하게 느껴졌거든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로드맵이니까. 근데 이제 뒤에 가면서 이 책이 해결해주고자 하는 게 이 뒤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고객군에 대해 얘기하는데 삶의 방향성을 찾지 못해 혼란스러운 사람해가지고 직장인 취준생하고 적혀 있는데 이 고객군의 다수의 표본이 이 워딩에 들어있다라고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적 요 고객을 구체화해 놓은 이 부분은 평범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당연했어서 그랬구나. 잘 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았다. 네, 괜찮았다. 근데 이것도 좀 설명이 덜 돼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기존 평가나 질서 안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 어쨌든 잘 내포가 되어 있겠지만, 근데 내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창업이나 이런 것들. 일부러 짧게 적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좀더 포괄하려고 그냥 네, 포괄하려고 그냥 최대한 압축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수정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 그래서 문제의식을 앞쪽에다 좀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프롤로그의 제목도 저는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 자체도 모든 것들 한 번에 얻는 단한계 수 그 자체가 맞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니 원하는 것을 얻는 수라고 하면 좀 원하는 것을 얻는 단한할 수, 원하는 것을 싹 다 얻는 단한할 수. 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을 각자마다 원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대부분이더라고. 근데 어제 홈페이지 불러서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좀 심플하게 굴릴 줄이야. 그렇네. 첫 문단에 그 문제의식이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에 맞아서 그것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좋은 성적, 대학교, 직장, 취업, 결혼한다라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의식들이 나와 있으면은 진짜 나구나를 확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래 나오면은
프롤로그 이제 첫 문장 한 페이지 두 페이지에서 확 개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세그먼트가 기존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내 성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한계를 규정짓기도 하고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건 알겠는데 아무튼 좀 정리가 필요하겠네 저도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아니, 저는 이거는 의견인데 그냥 확산 독자의 고민으로 들어가면 군인 진로라든지 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대해서 아니 그 안에서 고민하고 있으면 확산 독자의 같이 그럼 좋겠네. 네네네. 본인이라고 하죠. 또한 가 있는 본인들은 사실 본인이 직업은 아니죠. 그냥 신분이 잠깐 본인이었다고 모든 걸 취준생이라고 좀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커리어 고민을 뭐 한다. 맞아. 진로 고민 다양한 네. 전 진로 쪽 3번 다 그래도 맞아요. 휴학해서 한두번 세번 했을 거예요. 아, 네, 진로가 한 300개, 400개가 나서 그것도 너무 너무 궁금해. 그럼 물어보고 싶은 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자체에서의 세 가지 로드맵 자체는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더라. 내비게이션 자체가 머리에 남을 것입니다. 아, 이런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구나. 이런 거는 좀 인식이 확 되는지. 이 그림은 어차피 막그 맡겨요. 이런 느낌일 것이다. 여기 그대로 들어가서 이게 제 사고 흐름이 어땠는지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기획서잖아요. 기획서이기 때문에 단어로 이제 알려드리자면 그게 있습니까? 맨 처음에 어떤 이 타겟군에 대한 문제의식을 요약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든 문제의식을 진짜 심플하게 포괄해서 담지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쓰려고 했고 그 다음에 킴핀이라는 게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주장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를 결론부터 때린 거예요. 아예 결론부터 때리고 그 다음에 그 결론에 대한 어떤 해설을 쓴 거죠. 사람들이 고민할 법한 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있다고? 그럼 이게 이게 뭔데? 그리고 이게 뭔데? 넌 이렇게 얘기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사랑은 이것이고 이걸 규정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어떤 포트폴리오를 적어놨고, 그러니까 뭐 책을 읽었고, 그래서 뭔가 또 의외성을 두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이기주의자들은 사랑하는 삶을 산다 같은 워딩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자체가 이타적이다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역설처럼 들리잖아요. 현정에서 그거에 대한 감정들을 이제 많이 해주려고 했고 또 뭔가 사랑이라고 해서 뜬구름 소리 뭐 종교적인 뉘앙스 이런 게 아니란 걸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미리 좀 없애주려고 했었고 나부터가 또이 약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끄럽다라는 걸 이제 드러내면서 어느 정도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좀 설계를 해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좀 부정할 수 없는데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밑에 바로 이제 포트폴리오들이 그래서 나오게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서 포트폴리오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한희 작가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포트폴리오 이후에 이것도 넣어봤습니다. 이미 성공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이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틀렸다. 나부터 공교육 체계 안에서 수능 평가 5등급의 존재였고 기획사의
작가님들 또한 모두 평범한 80% 일반인. 결국 타고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적어놨죠. 최고 범위 때 최범 대졸 유일한 대졸이 있어요. 5명 중에 대졸 한 명이 졸업수 자퇴 대졸 대표가 제일 저학력이 가만히 제일 잘. 그래서 포트폴리오 위에 확신을 담은 메시지, 이것도 설득한 중요한 요소를 넣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명확한 타겟에 대한 정의를 적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딱 적으면 시나리오가 완결되고, 마지막에 이제 비전을 싹 적어준 거죠.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획서 쓸 때도 참고를 해봐주고 좋은 것 같아요. 세일즈 카피나 이런 거 짤 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피드백 더 해주실 거 있나요? 너무 오늘 글에 대한 것도 심플하게 끝나고 뭐든 괜찮습니다.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저는 제가 엥 뺄까요? 여러분 맥락에서 네. 나 현재 개발자 코딩 부족해도 여기 약간 갑자기 뭔가 좀 뭐라고 비전에서요?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요런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맞아. 여기서 갑자기 탁 하나 나오고 그 앵이 있어서 오케이. 그거 제가 급하게 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는 요거는 아예 그냥 아예 써도 저는 상관없나요?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내주시는 만큼 그럼 공부는 확실히 이해되니까. 시간 없어요. 확실히 이해되니까. 별걸 걸리는. 벌벌 떨리네. 이 정도면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담겼다고 그럼 볼 수 있나요? 21일 프로젝트 하신 입장에서. 핸드폰 진짜 손을 많이 보셨군요.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네. 근 1년 동안 안녕하세요. 그거는 몇 번이나 하시나요? 이거 저희 아니야. 그때 이 사무실 쓸 때도 이거 초본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때랑 해도 많이 좀 바뀌긴 했죠. 그죠? 아, 안녕하십니까. 프롤로그 때문에 책이 안 나오는 건가요? 프로가 좀 결박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 인식이니까, 첫 인상이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 기획사가 지향하는 로드맵 자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담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지을 수 있을까요? 서머리식으로는. 오케이. 그러면 뭐 여기다. 현욱 작가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마무리입니다. 맞습니까?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청상, 작가님 어제 미팅 어떻게 되셨어요? 보청상 기획사 화이팅. 네? 어제 미팅 어제 미팅, 팔았습니까? 일단, 못했고, 어? 그 말고 DM으로 연락 오신 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명이 연락 왔는데, 여보세요? 네네, 어떻게 돼요? 네, 듣고 있어요. 네, 2명이 연락 왔는데 그 DM으로 주신 분은 그 여기 장소하고 막 물어보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연락 준대요. 음, 오늘 연락도 해봅시다. 빨리 오라고. DM으로 주신 분은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분은 그 원래 음악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한 분은 그 미용사인데 그 뭐야, 네, 이분도 막 그 내일, 그러니까 오늘, 잠깐만, 오늘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나신다고요? 네네네. 어제 시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오케이. 오늘 꼭 팔리길. 어제 제로코드 한 명 팔렸습니다. 와, 제로코드. 10만 원. 왜? 와, 요, 있어. 그러니까 하면 된다니까. 알았습니다. 네, 제로코드 is a perfectly. 이것도 동명하신 때문에 아, 역시 제로코드. 들어가고 있어. 이제 성격시키고 외워야 돼. 처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부모님께 얘기하니까 바로 반대를 이제 거절당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네 몫이다.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부모님 설득 못하면은 자기가 돌아가기 싫은 병원을 돌아가요.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든 설득시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고 오지 않을까, 하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기 싫은 그 안경을 써가지고 인식이 돼 있습니다. 보라씨. 오케이. 그럼 오늘도 쓱 마무리해 봅시다. 그 마이크 꺼주세요. 저. 오케이. 오늘 어쨌든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 그 큰 틀에서의 어떤 개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또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얘기했고, 또 그걸 서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일은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토픽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 비행기가 7시 10분 비행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내일 아예 할까요? 아니면 쉬어버릴까요? 그것만 정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래도 없어도 해봅시다. 그래도 네, 네, 하다요? 주제랑 글을 던져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파이팅. 내일은 돈에 대해서 다룹니다. 야, 보통 사람 기획사 normal personal. 예. 네, 끝입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부영민인데.